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못해도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영상 설명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기회가 될 때마다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대학교 전공을 잘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참 확실히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과거에는 뭐 좋은 대학만 졸업하면 뭐 대기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고정된 인생의 루트 같은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만 잘 보면, 명문대만 입학하면 뭐 인생 탄탄대로다, 뭐 그런 사회적인 인식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발달하기도 하고, 꼭 그뿐만 아니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보장되는 미래가 있느냐, 뭐 그런 게 전혀 아닌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고등학생 때의 시절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답도 있을 수가 없고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1, 2학년 동안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도 공부하고, 중간에 학교를 편입을 하면서 전공을 바꿨어요.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또 취업한 다음에도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을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전공 선택들에 대해서 아주 최선의 선택을 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전공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똑같은 전공을 고르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는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삶의 양식들을 접했다는 게 상당히 좋았던 점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항상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기관 실습을 나가기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신체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힘든 노인분들이나 그 밖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그 존재를 알기 어려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철학들과 삶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던 게 아주 잘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도 경제학을 공부했던 경험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는 존재를 가장 면밀하게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의 기회였다. 제가 만약 경제학과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돈이라는 존재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처럼 깊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경제학과 들어가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제 돈이 뭔가, 그런 걸 배우거든요.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존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그 실체를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슷하게 법학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이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전문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경험도 아주 좋았어요.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도중에 야간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그 지식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써먹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일단 재미가 있었고, 그 밖에도 법학이라는 지식 체계 자체가 아주 거대한 체계의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존재의 거대한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엄청나게 큰 가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전공 선택을 후회 없는 거의 최선의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경제학과로 옮기겠다는 선택을 했고, 또 법학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 해보고 싶다 라는 취지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 고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고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이 전공을 골랐던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100% 나 자신이 생각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결정했고, 그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한 전공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전공 선택이었다고 봐요. 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불만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때 불만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심하잖아요. 뭐 이런 전공을 하면 취업이 잘 돼서, 이런 전공을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들이 인정해줘서, 그런 이제 엉뚱한 이유로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의치한이라고 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그런 데 가면 뭐 전문직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성공한다, 아주 고정관념이 심했죠. 물론 지금은 AI가 나와서 대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뭐 거의 무슨 진리와도 같았던 것 같아요. 의대 가면 성공한다, 법대 가면 판사, 변호사 돼서 성공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남들 의견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결정하면 불만족하게 되는 그 인생이란 게 사실은 대학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사유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에 왜 가야 되는지, 그 큰 문제부터 스스로 잘 생각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나는 도대체 왜 대학교에 가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만의 의견에 따라서 대학에 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스스로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서 나는 대학에 가야겠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바로 그때부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지 학교를 잘 가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는 때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느냐, 부모님 말이나 선생님 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느냐, 그 두 가지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일단 대학교에 왜 가고 싶은지, 그게 내 의지에 따른 건지 아니면 남의 의지에 따른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 의지에 따른 진학하겠다는 결정이었다면 그때부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의지에 따라서 학교에 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사실 그때는 전공을 뭘 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 가야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가장 적합한 전공은 찾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는 거라면 당연히 교대를 가면 되는 거죠. 또는 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는 거라면 사회복지학과에 가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대학교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돈 벌기에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에 비춰봤을 때 돈 벌기에 적합한 전공이 뭔가, 그게 상당히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물론 과거에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상경 계열에 가면 대기업에 취업하기 쉬운 전공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하나의 전공 선택이었는데요. 또는 뭐 공대에 간다던가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 제조업체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돈을 벌기에 적합한 전공들이 정해져 있었던 건데, 요즘에는 어떤 전공에 가야지 돈을 버는데 적합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감이 오지 않네요. 경제학과에 간다고 해서 뭐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공대 간다고 해서 뭐 취업이 잘 될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도대체 내가 대학교에 왜 가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유한 답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답이 남들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우러나온 성찰의 결과였다면 전공을 선택하는 차원의 문제는 뭐 전혀 고민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의견이 있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고 봐요. 그 인생이란 게 정말로 남의 말만 듣고 살아가면 뭐 그다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학생 때,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는 남의 말 안 들었거든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들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고3 때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근데 그런 인생의 결정이 전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만약 제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말을 듣고서 살아간다는 게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것에 대한 그 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결정도 스스로 내면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부하지 않고 일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돼주고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내 뜻대로 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죠.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불량 청소년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 항상 그런 반대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해주는 그 조언들을 무시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의견들을 아주 잘 들으세요. 그 의견들을 잘 듣고 수렴을 다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 그 의견들을 그대로 삼키지 말고 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삼켜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조언은 듣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자기에게 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도움되는 활동이 바로 독서예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학위 같은 것보다 그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것보다 책만큼 좋은 게 없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 그리고 친구들의 조언, 선생님의 조언도 전부 다 신중하게 수렴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책에서 알려주는 그 과거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글로 남겨놓은 그런 위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씹어서 삼킨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세요. 결코 인생의 주도권을 남들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 없는 행복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지금 말씀드린 스스로 결정하기에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책에서 얻어낸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책 읽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독서라는 게 아주 고등한 지적 활동이라서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이 아니면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찍어놨었던 그 독서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링크로 첨부를 해둘게요. 그 영상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 비해서는 학교에 늦게 갔죠. 저는 21살 때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요즘에는 100살도 훨씬 더 넘게 살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1년 이 정도는 정말 아주 짧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10년, 20년을 남들보다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전공을 잘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 구독자님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침 오늘 제가 또 친구들을 그 서울에서 만날 일정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본 다음에 그 친구들의 의견들까지 한번 첨부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튜브 채널에 최소 한 달에 하나 정도는 구독자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요. 제가 주로 퇴사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든지 그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영상도 주기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학 진학에 대한 조언을 해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두 분도 나름 이름 있는 명문대를 다녔던 분들이고 저랑 작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독서 모임을 예리한 클럽이라고 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책을 많이 읽고 아주 철학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사실 사업하는 동료, 친구로서 거의 이제 존경에 가까울 정도의 존중을 하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학 진학과 전공 선택에 대한 좀 조언을 들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리한 클럽이라는 지구의 변혁을 일으킬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를 같이 읽은 예리한 클럽이고요. 간단한 인사를 한번 해주죠. 안녕하세요. 님의 친한 친구이자 리오님은 명문대 출신에 물론 중퇴를 하긴 했지만 대학교에 가신 경험이 있고 뭐 리아님도 대학을 졸업하셨으니까 조언을 주면 좋죠. 전공을 어떻게 해야지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데 제 입장은 이 정확한 질문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전공을 고르면 되니까. 그렇긴 하다. 근데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스스로의 생각이 없는 경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어쨌든 리오님부터. 저요? 아무 전공이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본인이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거를 할 거라면은 전공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 데나 가서 거기서 주는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걸 먼저 할 것 같다? 완전 생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부터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사업까지 시작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본 거죠. 네,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대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나 혼자서 덩그러니 사회에 나오는 느낌이 좀 막막하다? 대학교에서 주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대학교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 많이 오는데 이제 대학교 전공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는 데 사용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대학교에 가는 가장 큰 가치는 리온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도 경험을, 대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큰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교에 가는 가장 큰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자체보다는 전공은 상관없이 가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런 거네요. 맞아요. 대학교를 중퇴하신 이유가 있다면? 중퇴한 이유가 내 기업을 차려야겠다라는 명확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 꿈을 달성하는데 대학교가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을 때 나는 한번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해봐도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중퇴를 해본. 근데 확실히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갈수록 대학교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 대학교 무슨 학위 가지고서 사람을 보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전히 기업 같은. 뭐 대기업에서는 보겠죠. 맞아요. 그럼 리아님은 전공을 골라야 되는 입장이라면, 또는 대학교에 가야 되는 그 시점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 같나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대학교 갈 때쯤에 저는 진짜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없긴 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한 적 있어. 그래서 대학교 때 저는 그냥 아빠가 뭐 가라는 대로 해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가 되게 무난하기는 해요. 그래서 경영학과 나오면 뭐 취업할 거면 되게 무난하긴 한데 내가 만약에 진짜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따라서 전공 선택을 했었다면 분명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심리학과나 뭐 영성과 관련된? 그럼 딱 그거네요. 내가 가슴으로 원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리아님의 입장은? 그리고 그게 초중고 때 이미 다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별로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네.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주변에 휘둘리는 것도 있고, 휘둘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부모님이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해라, 맞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그런 거.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대학교 수업을 미리 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학과를 저는 다 에이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쪽에 엄청나게 이미 관심이 많고 거기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또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되게 또렷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기회가 없었어.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를 그렇죠. 물어보지 않았고, 네. 뭐 부모님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벌써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사실 물어보면은 정말 가슴이 뛰었던 기준으로 삼으면은 네. 진짜 대학교 가서도 되게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전공을? 저는 지금 잠깐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약들 다 빼고 뭐 이걸 가면 너무 힘들 거다, 이건 돈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진짜 원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심리학과였잖아. 그 심리학과로 들어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야. 네. 그 심리학과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뭔가 감정으로 수업을 들을지 그런 거를 미리 한번 느껴보면 되게 답을 고르기 엄청 쉬워지거든요.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막 관심도 없는 무슨 성적 때문에 맞춰가느냐고 막 관심도 없는 뭐 언어로 가야 돼 국문과 막 그런 전공을 내가 들어가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되게 무거운 느낌일 거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간 거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 나를 상상을 해보면 되게 가볍고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느낌이 답을 그 미래를 가보지도 않고도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추천. 상상. 진짜 내면을 받아보면은 자기가 진짜 뭐를 관심 있어 하고 열정이 있어 하는지 결국에는 나오긴 하죠. 우리 다 이미 한 번씩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 근데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뭐 그게 돈이 안 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이상한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그리고 아니면 선택을 못 하는 너무 거죠.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만약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라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죠. 사람이란 게. 우리 예리한 클럽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들어오십시오. 근데 확실히 이제 지금 이 구독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여기에 다 있죠. 독서에 있잖아요. 아까 그 독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뭐 정리하자면 리온님은 이 경험의 차원에서 대학교를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의 길로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리안님은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외부에 있는 모든 저항이나 방해 요인들 다 싹 지우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말씀 해주셔 또. 만약에 19살의 나에게 한마디, 19살의 대입을 앞둔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러면 거창한 질문이죠, 갑자기. 뭔가 그들에게 그 19살의 나에게 그거 괜찮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고 알려주고 싶네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 가볍게 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리온님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뺏겼어요. 그럼 저는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아니 똑같은 거 해도 되죠. 약간 다를 수 있잖아 느낌이. 19살의 저에게 뭘 말해줄 것 같냐. 대입을 준비하는? 잘했다. 막 그런 거. 대입이 아니라도 괜찮죠. 일단 저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서 해봤는데 고를 당시에는 진짜 막 고민을 스스로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이 일을 안 하면은 막 안 되면은 막 큰일 나고 대학교 다른 애들 다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야 되나 군대도 막 이때 가니까 가야 되나 막 다 했는데 다 그냥 반대로 선택을 했단 말이야. 아, 저랑 비슷하네. 근데 브레이크 오디너리. 별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뭘 선택하든 사실 상관이 없다. 내가 그냥 그 선택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는지 지금 그 순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선택을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지 그게 그냥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사실 얼마나 내가 그냥 몰입해서 그거를 사랑할 수 있는지. 최근에 법륜스님 아시죠? 법륜스님 집문직설 있거든요. 요즘에 더 중독되는데. 이번에 똑같은 말 했거든요. 인생까지 5년만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딱 그 말씀을 두 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던 간에 무조건 괜찮다. 나는 사실을 믿고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리한 북클럽.